당좌자산 이론 실전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갑회사가 2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한번 골라보세요. 지폐와 주화 요거 해당되지요? 의뢰사가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 현금성 자산 맞죠? 21년 12월 27일에 취득한 우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우표 주고 뭐 현금처럼 쓸 수 없죠? 이건 아니고. 다음에 21년 12월 27일에 취득한 양도성 예금증서인데 만기가 22년 9월 1일이네요. 만기가 취득일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면 현금성 자산이에요. 근데 이건 9달도 더 남았어요. 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월 27일 날 취득한 CP 기업어음인데 만기가 내년 2월 20일이네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3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만 5천원에 100만 5천원 3번이죠. 이건 뭐 여러분 맞출 수 있겠죠? 예.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상장 주식이 10주를 주당 500원에 구입을 하고 취득 관련 부대 비용 1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5주를 주당 600원에 처분했습니다. 처분 시 분괴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부대 비용은 말이죠. 취득 원가가 아니니까 이건 무시해 버리고 500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600원에 5주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처분 시 회계 처리해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 5주의 원가는 500원이니까 5, 25, 2,500원이고 그 다음에 600원씩 팔았으니까 3,000원 3,000원이 현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차변의 현금 3,000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2,500원인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00원 2,500원 요 둘 중에 답이 있는데 수수료 수익이라는 거 말이 안 되는군요. 1번 답입니다. 1번. 그렇죠? 차변에 현금 3,000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2,500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5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쉬운 문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하기 위하여 21년 5월 1일에 시장성이 있는 상장 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21년 12월 31일에 이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옳은 분계는, 자, 단기간 운용한다. 여유자금을 단기간.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이어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 자, 그러면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회사 주식은 800원씩 샀는데 B회사 주식은 750원에 샀고 그런데 A회사가 700원이 됐어요. 800원이 700원 됐네요. 마이너스. B회사가 750원인데 950원이 됐네요. 플러스. 그러면 금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0원 100원씩 떨어졌는데 50주니까 5,000원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200원씩 올랐는데 100주니까 2만원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15,000원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15,000원 증가. 2번이 답이 돼야 되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5,000원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5,000원. 뭐 이거 어렵지 않죠? 예, FAT 1급 수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몇 번으로? 7번으로 가볼까요? 아, 굉장히 기네 이거. 읽다가 지쳐버려요. 21년 초에 설립한 주식회사한공은 모든 제품을 신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외상 판매한다는 얘기예요. 21년도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액은 총 5만 원이다. 이게 외상, 전부 다 외상 매출이겠네요. 그럼 5만 원이. 21년도 말 매출 채권 잔액은 8천 원이다. 매출액은 5만 원인데, 예, 아무튼 예, 외상 매출금 잔액이 8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8천 원. 21년 5월에 의뢰사에 판매한 매출 채권 500원은 의뢰사가 11월에 파산하여 모두 대손 처리하였다. 5월에 매출했는데 11월에 파산을 해버렸거든. 그러면 예, 파산 했고, 주식회사 한공은 기말 매출 채권의 2%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합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21년도 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앞에 복잡한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요거가 표시되는 겁니다. 매출액의 2%. 매출 채권의 2%. 매출 채권 잔액 여기 8,000원이잖아요. 8,000원 곱하기 2%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1%는 80원이니까 2%는 160원 되겠네요. 답은 160원이에요. 1번.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요, 매출채권 잔액에 여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그 금액이 그대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의 2%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그대로 표시되는 거죠. 2% 그대로. 그래서 8,000원이 잔액이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8,000원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문제로 넘어가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재고자산 평가, 여러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기말 재고단가 결정은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의 방법이 있어요. 맞죠? 예.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며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기억나시나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예,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해가지고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 그리고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이렇게 기억하시죠? 2번 맞았어요. 다음 3번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예, 평가인데 왜 감모 손실이 또 갑자기 나오지? 아무튼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다. 맞죠? 다음 4번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는, 원재료로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도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가 취득 원가에 미달하면 저가법을 적용한다. 4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가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재료는 순실현 가치로 평가 안 해요. 원재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대체. 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원재료는 우리가 원재료를 평가하는 것은 그거를 원재료를 대체시키는 원가인데 정확한 용어. 현행 대체 원가. 현행 대체 원가를 말합니다. 원재료의 손실현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예요. 그래서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가 취득 원가에 미달하면 저가법을 적용한다. 그래요. 현행 대체 원가.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3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6월 중 제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6월 말 재고가 얼마냐. 이건 FAT 1급에서 우리 많이 해봤는데요. 또 해봅시다. 자, 선입선출법이면 6월 15일 날 매출을 한번 털어볼게요. 100개를 여기서 털어야 되겠네요. 기초재고에서.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매출을 또 털어볼까요? 100개는 6월 10일에 매입된 거 요거 없어지네요. 그러면 재고는, 남아있는 재고는 여기 6월 20일 것만 재고로 남아있죠. 요것만 그렇습니다. 따라서 100개가 120원짜리니까 100개 곱하기 120원은 12,000원이다. 간단하죠?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면요. 주식회사 한공의 갑상품의 기말상품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냐.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해봐라. 기초가 2만원이고 매입이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장부상 기말 재고 금액이 4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장부상 금액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고하고 이 공정가치의 가격하고의 차이가 평가 손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 재고가 85개입니다. 85개. 그러면은 지금 이 400원짜리니까 85개 곱하기 400원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지금 400원인데 우리 장부 금액은 단가가 400원인데 공정가치가 개당 38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하락했죠. 예, 20원 하락했습니다. 400원이 380원으로. 예, 20원 하락한 것을 85개로 계산하면 돼요. 곱하기 85개. 예, 이게 평가 손실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8이 16, 5이 10 해서 1,7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보면 1,700원 나오죠? 예. 1,700원. 자, 문제를 살짝 바꿔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얼마냐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감모 손실이 얼마요? 이렇게. 자, 재고가 100개인데 실제 조사했더니 85개죠. 그럼 몇 개가 차이나요? 감모가? 15개 차이나죠? 15개에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400원을 곱합니다. 감모 손실은 장부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 20, 4, 1은 4, 6,000원. 네, 요 6,000원은 감모 손실입니다. 감모 손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실제 재고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 재고는 단가가 지금 장부 금액이 400원짜리입니다. 개수를 85개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개당 20원씩이니까 20원씩 하락했으니까 85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입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되게 길어요, 이거. 자, 어떤 내용인가요? 주식회사 한공은 결산일에 21년 12월 31일인데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그 금액이 20만 원임이 확인이 되었다. 네, 지금 창고에 있는 건 20만 원어치예요. 이 금액에는 보기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항들을 적정하게 반영할 때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우리 회사의 재고인 것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재고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창고에 있는 재고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창고에 있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21년 12월 29일에 A 회사의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수출했네요. 수출 상품이 12월 31일 현재 아직 운송 중에 있어요. 수출한 거면은요, 운송 중에 있으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니까 운송 중이라는 건 이미 선적이 끝난 거잖아요.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니까 이거는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 12월 26일에 사용 판매 네, 조건으로 B 회사에 인도한 상품 중에 21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사 표시를 받은 상품의 원가는 2만 원이다. 매입의사를 표시한 거는 우리가 지금 판매한 거예요. 시용 판매. 매입의사 표시한 건 우리 재고 아니지만 3만 원 중에 2만 원은 매입의사를 표시했으면 이 중에 만 원은 우리 겁니다. 만 원은 재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12월 27일에 C 회사로부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했는데 12월 31일 현재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선적지가 아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에는 수입한 상품이 도착해야 우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우리 회사의 매입자의 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 원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21만 원.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시죠. 자, 이제 투자자산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폭넓게 안 나왔네요. 이 앞에서 그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손상차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나왔는데 뒤에 이제 실제 문제에는 나옵니다. 자, 투자자산 1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1년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평가이익을 계산하면, 평가이익이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평가이익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이익이 자본이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은 아예 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평가이익은 단기매매증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12월 31일에 시가가 24만원 됐죠. 4만원의 평가이익이 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50만원은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가잖아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렇기 때문에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은 투자자산으로 옳은 것은 뒤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저걸 받는 1번을 보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면은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 맞죠? 2번 아파트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매매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이건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그럼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건 1번이네요. 1번. 자, 2번은 재고자산입니다. 그럼 3번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안 합니다. 투자 목적인 것은 맞아요. 근데 투자자산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 것만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당좌자산에 분류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이라고는 합니다. 단기 투자자산하고 그냥 투자자산하고는 구분이 달라요. 그냥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이고 단기 투자자산 하면은 당좌자산에 있는 단기 투자자산, 단기 매매증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산 아니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면허권. 이건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그래서 2번은 재고자산, 3번은 당좌자산, 4번은 무형자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은 1번이다. 다음에 5번 5번 없고 기타 비유동자산 문제 볼까요? 문제 다 끝나가네. 1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형체가 있는 유형의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장기자산을 말한다. 맞아요. 2번 토지를 포함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여러분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와, 내용이 엄청 깁니다. 자, 1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 표시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1번 맞았어요. 2번 새로운 생산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하여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관련된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맞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에 종료하는 것이라면 당해 지출을 전액 단기 비용 항목인 수선 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아요. 효과가 단기간인 것은 그냥 수선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4번이 틀렸겠네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기록하기 위한 회계 처리이다. 아닙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감가상각은 가치 감소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이 감가상각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감가상각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비용화하는 작업이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 가능한 기간, 즉 내용연수죠.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서 비용화하는 작업이에요. 비용 처리하는. 비용을 배분시키는 거예요. 그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이렇게 설명해야지 가치 감소분을 기록한다? 이거는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취득원가를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가치 감소분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근데 그게 반드시 가치 감소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주식회사 한국은 12월 31일 현재 건물의 장부 금액이 128만 원이었으며 2021년 7월 1일에 이 건물을 100만 원에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1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장부 금액이 110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장부 금액이 1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100만 원에 처분할 때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면은 작년 결산 때 장부 금액이 128만 원이었는데 처분할 때 장부 금액이 110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게 12월 31일이 작년이고 근데 이 건물은 올해 7월 1일 날 처분했어요. 그러면 요 차이가 6개월이죠. 6개월. 그 6개월 후에 장부 금액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거. 110으로. 그러면 128만 원에서 18만 원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거죠.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18만 원의 감가상각이 일어났으니까 연간 감가상각비는 18만 원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네, 이해 가시죠? 네. 100만 원의 건물을 처분했는데 처분 손실이 10만 원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110이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처분했냐면 7월 1일 날 처분할 때. 그런데 장부 금액을 6개월 전에는 장부 금액이 요만큼이었다. 128만 원. 그 차이가 18만 원. 그럼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18만 원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1년분은 36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유형자산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지금 퇴근할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문제가 너무 길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걸 부랴부랴 끝낼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뭔가 뭐 재평가 모형도 나오고 막 이래니까 이건 좀 차분하게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208페이지 적어두시고요. 208페이지 그 문제 적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7번부터 우리 풀이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이 했습니다.